자, 63페이지 가시면 시장 실패 원인이라는 게 있죠. 원인.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 원인이 있으면은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그죠? 근데 정부가 개입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그 적정 배분이 안 된다는 거는 너무 과도 생산, 가대 생산되면 안 되죠. 그죠? 그걸 막 자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게 대부분 시장은 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냥 배우고 있어요? 부동산을 배우고 있어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시장 실패가 나타났다는 것은 자, 지금 우리가 부동산 쪽으로 많이 물어보겠죠. 그죠? 공공재도 나오긴 하지만 그 머릿속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으로 분류해요? 불완전으로 분류를 해요? 불완전입니다. 그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가 아니다. 아니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왔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나왔던 게 부동산 시장은 물건이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면 동질적 재화라는 자체는 이거는 동질적이라는 자체는 불완전이에요? 완전해서 그래요. 그럼 동질적 재화가 있는데 시장 실패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아까 부동산은 동질해요? 비동질해요? 비동질, 개별성이라는 게 있죠. 그럼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자,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비공개예요. 그러면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사적 거래가 많죠. 그러면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못 가지고 있는 사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가 동질적인 재화라는 거는 시장 실패다, 완전이니까 시장 실패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시장 실패가 됐다는 거는 자, 올해는 어떤 게 뜰 것 같냐면 제 느낌에 내년에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뜰 것 같아요. 그럼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정보를 가진 사람이 달라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아까 공개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 정보 수집이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거는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정보가 차이가 있으니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초과연을 먹고 얘는 초과를 못 먹겠죠. 그러면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자체를 꼭 드실 땐 우리 어느 시장을 배운다. 부동산.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동질이다 비동질이다. 공개다 비공개다. 그럼 정보 수집이 쉽다? 어렵다. 그럼 정보 비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죠. 불완전하니까. 맞죠? 그럼 정보의 차이가 없다 있다. 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먹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무조건 막 공공재서부터 들어가면 도대체 내가 부동산한테 공공재를 왜 할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나요? 근데 부동산 시장만 개입하겠어요? 시장에 개입을 하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아닌 또 다른 시장에 개입을 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염리 이제 하는 게 지금 그게 굉장히 좀 여기 틀린데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론조사를 하는데 민법은 몇 시까지 해요? 민법이요. 민법 1시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요번 시간을 마지막 시간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죠? 끊고 하면은 또 안 돼서. 왜냐면은 그냥 근데 효율적인 배분이 돼야 돼. 배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너무 과소하거나 과대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시간 할게요. 근데 1시를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화이팅. 자, 그래서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효율적 배분이 돼야 되니까, 나도 똑같이. 그래서 민법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자, 지금 배웠던 게 뭘 배웠냐면,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배웠죠. 개입의 이유였어요. 따라서 근거와 수단은 다르거든요. 그죠? 근거라는 건 뛰어든 원인이 돼요. 그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정치적, 경제적 기억나십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뛰어드는지 아는 거죠. 정치적, 저도덕 그러면 아니 저도덕하면 정치적 나오지. 뭐 쉬는 시간 어디 갔다 오셨어요? 경제활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 그럼 시장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경제적 단어가 떠오르는 거죠.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이냐 경제적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럼 경제적이라는 것은 저소득 때문인 게 아니라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나중에 이제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쓴다는 자체는 이거는 경제적이에요? 정치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소득재 분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소득을 재분배시킨다는 것은 자 이렇게 합니다. 소득 재분배. 자 여러분들 조세라는 자체는 정부가 세금을 걷는 거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죠. 따라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이따가 간접으로 배우세요. 직접이다 간접이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참여해서 공급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 아시죠? 그럼 상속세나 증여세는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 없는 사람을 나눠주는 소득지분배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간접 개입. 근데 공공임대는 그냥입니까? 정부가 공급자로서 직접 공공을 짓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직접적 개입이라고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불량주택 기억하세요? 그럼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 해결도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시장 실패 때문에 그래요? 저도속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치적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적이라는 건 뭐죠? 뭐의 실패죠? 시장의 실패는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완전 경쟁은 소수예요? 다수예요? 부동산은요? 소수. 그럼 유효수가 제한돼 있죠. 그럼 시장 진입이 쉬워요? 어려워? 불안전하게 만들겠고. 정보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의 실패라는 거는 적정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시장의 실패가 안 되려면 그러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자 가격이 똑같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되는데 배분이 안 되면은 또 시장의 실패여서 너무 과대 생산되면 될까요? 과대 생산되면 안 될까요? 과도 생산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아세요? 공공재라는 거 들어보셨죠? 공공재는 그냥입니까? 공공이 쓰는 재화입니까? 그 호수공원이 생태공원이잖아요. 입장료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내 안 내. 그래서 무임승차.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적게 생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나요? 공공재가 우리한테 안 필요해? 필요해. 근데 과도 생산된다는 거는 시장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 누가 개입해요? 그럼 생태공원을 삼성이 만들어요? 정부가 만들어요? 정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공공재를 공급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그냥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근데 이제 원인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잡았어요.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불완전입니다. 근데 용어 정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실 게 아까 제가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시장이 있다 그랬죠? 그게 다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독점은 그냥입니까? 하나의 업체입니까? 과점은 두 개 이상이죠. 그럼 우리가 이 독과점이라는 자체는 대기업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다 과점이죠.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흥분하지 말고. 전세가 제일 비싸다는데 대기업이 이제 좌지우지하죠. 그럼 대기업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대량 생산합니까? 대량 생산해요. 용어 정리가 어려워요. 그러면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따라서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해서 대량 생산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게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생산비를 줄이는 게 불경제예요? 좀 경제예요.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해서 경제적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럼 대량 생산하니까 그냥입니까? 생산비를 줄입니까? 그럼 비용이 늘어났어요?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비용 체감. 비용이 떨어지는 산업들이죠.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어보세요. 비용 체감 산업이 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같은 중소기업은 자 얘는 대량 생산해요? 소량 생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제 유통 쪽도 이제 그 학회 쪽에 있는데 올리브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올리브영은 거기 가면은 그냥 있어요. 약도 팔아. 화장품도 팔고 많이 팔아요. 중소기업이야 대기업이야. 그럼 얘네들이 지금 그냥입니까? 매장을 넓혀 나갑니까? 그럼 주위에 있는 소매점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켰죠. 근데 중소기업은 대량 생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가격 경쟁에서 져버려요. 그럼 그냥이야 도산이 돼.
그럼 대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더욱더 독점으로 갑니까? 독과점으로 간다는 거죠. 맞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을 좌지우지하죠? 그럼 가격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이렇게 대량 생산했다는 것도 너무 많이 나와도 시장에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 독점으로 가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왜? 가격을 단합시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 규제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항상 저도 정치적이니까 제가 야매꾼 같은데 정식적으로 부동산 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이 있어요. 논문. 그래서 SSM이라고 이제 치고 송구석이라고 치면은 국회 도서관에 나와 있거든요. 제 논문이. 그래서 SSM은 슈퍼마켓, 기업 슈퍼마켓을 얘기를 해요. 자, 롯데도 그냥입니까? 슈퍼마켓을 차렸죠. 그럼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이에요? 그럼 아까 올리브영처럼 그냥입니까? 계속 매장을 넓혀 나갑니까? 넓혀 나가요. 그럼 그냥이야 대량 주문이 가능해. 가격을 어떻게 될까? 내리쳐요. 그럼 저기 있는 동네 슈퍼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누가 개입해? 정부가. 그냥이야 독과점을 규제해야 돼. 규제해서 일요일날 그냥이야 휴업을 하고 문을 닫게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논문, 박사 논문 서론에 있어요. 박사 논문. 그래서 찾고 싶으면 국회 도서관 SSM 송우석 치면은 검색 쫙 터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 딱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검색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서론에 제가 넣었거든요. 맞나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논문을 갖고 왔어요. 갖고 오더니 맨날 야매만 하니까 그죠? 이 사람이 박사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 SSM에 관심이 있어요 했더니 아니네. 내가 박사인지 확인하러 봤대. 그래서 꼭 그렇게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계론은 이 법이에요, 학문이에요. 학문이다 보니까 자꾸 깨 있어서 자꾸 대입시켜서 하는 것이지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 완전해서 그래, 불완전해서 그래. 그럼 독과점이 대기업이죠. 무슨 생산한다? 자, 이게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를 대량 생산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그냥이야 생산비가 줄어들어. 비용이 증가에 체감해. 가격이 어떻게 되지? 떨어뜨리니까 중소기업이 도산돼 버려요. 그럼 지네들이 자지우지해서 그 양을 조정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럼 시장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 안 돌아가죠.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들어가서 독과점을 규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나씩 할게요. 너무 또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자, 우리 시장이 완전해서 개입해요, 불완전해서 개입해요? 불완전. 그럼 불완전이라는 것은 독점이나 과정기업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까 대기업이 대량 생산하다 가격을 떨어뜨리면 자연 독점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독과점을 비롯해 불안전한 시장이 시장 기능에만 맡겨두면 자원 효율적인 배분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또 지불할 수밖에 없죠. 재화 소비는 또 줄어들 수 있고 마지막 가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초래돼요. 그냥입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독과점 기업 가격 담화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시키겠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SSM이라는 슈퍼마켓을 그냥입니까? 일요일날 쉬게 합니까? 독과점을 규제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규모의 경제는 따라서 대량 생산. 그러면 생산량, 판매량을 증가시키죠. 그러면 규모를 확대시키니까 그냥입니까? 비용을 절감시킵니까? 그러면 비용 증가예요? 비용 체감이에요? 비용 체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 가시면은 비용 체감을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그 대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져서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중소기업이 도산되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세 번째, 자연 독점화가 됩니까? 독점화가 되죠. 찾았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 그냥 그렇게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완전해서 그래, 불완전해서 그래.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도 시장의 실패라는 걸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자, 생태공원 같은 거, 치안, 국방 이런 거. 그럼 우리가 공공재는 생태공원이야. 생태공원.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공원을 아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인한테 개방하잖아요. 요 단어만 쓸게요. 돈을 받아요? 돈을 안 받아? 따라서 비배제성. 돈을 안 내더라도 배제하지 않거든요. 비배제성이라는 말 쓰고요. 비배제성. 그 다음에 자, 우리 시장에서는요, 가격이라는 자체가 이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한 사람이 사고 싶으면 한 사람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공동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비경합성.
그럼 서로 경합해요? 경합하진 않아요? 않죠. 그럼 소비가 얼마 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는 수량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죠. 공공 자체는 이 비배제니까 돈을 안 되니까 그냥입니까? 무임승차를 합니까? 무임승차를 해요. 그럼 이 공공재를 민간한테 맡기면은, 삼성한테 맡기면은 돈 안 주니까 생산을 해요? 생산을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러면 과대, 과소 생산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가 그냥 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돼요. 걷어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죠. 맞나요? 근데 공공재를 직접 정부가 합니까?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외부가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밑에 공공재라는 단어 있어요? 그러면 공원 동그라미, 뭐 도로 이런 거예요. 뭐 국방 치안 서비스. 그럼 얘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제어로서 여러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요, 줄지 않아요. 저를 경합하지 않죠.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를 또 배제하지 않으니까 비배제 수준이죠. 그럼 2번 그냥요 무임승차해요. 그러면 사적 기업에 맡기면 맨 마지막에 사회적 적정수보다 많게 적게 생산하는 거죠. 맞나요? 누가 개입해요? 그러면 그냥에 대해 세금을 걷어야 돼. 그래서 공공재로서 공적 주체가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 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올해 좀 어렵겠던 게 공공재는 반드시 정부가 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려요. 민간 주체에 맡길 수도 있다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무슨 승차한다? 무임승차. 그러면 아까 돈을 안 내도 배제하지 않죠? 그래서 무임승차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아까 부동산은 정보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럼 정보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죠.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떻죠?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럼 정보 수집이 어렵고 정보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더 얻을 수 있는 초과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요 투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투기가 나타날 수도 있죠.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 그래서 좀 잘 되고 있는 건 어디가 막 개발됐지는 예전에 다 그 어떤 소수만 알았는데 요즘은 국토부라는 사이트 있죠. 거기 뭐 어디 계획한다는 걸 자꾸 공개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좀 안 물어봅니다. 그냥 제가 체크해 볼게요. 자, 정보의 비대칭도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줄에 불완전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거래에 관한 정보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럼 정보의 그냥이다, 차이가 있다.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밑에 1번 도덕적 해이 위에 보시면은 자, 도덕적 해이 보시면은 도덕적 해인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역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자, 거기 도덕적 해이 위에 자, 1번 위에 보시면 두째 줄만 밑줄 쳐보세요. 정보의 비대칭은 그냥입니까? 정보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많이 보유하는 쪽이 있죠? 그럼 따라서 도덕적 해이. 정보가 부족하죠? 따라서 역선택. 그럼 역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부족했기 때문에 역선택을 한 거죠. 그럼 도덕적 해이는 그냥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덕적 해이는 아까 정보가 적어서 그래요? 많이 보유해서 그래요. 많이 보유. 건물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자가 화재 방을 어떻습니까? 예방을 게을리하거나 화재의 주의를 소홀히 함에 따라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를 통해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죠. 정보를 또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여선택은 그냥입니까? 정보가 부족합니까? 부족해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대상자의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높은 사고율을 가진 보험 가입자 대상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보험 재정이 더 악화되겠죠. 그럼 정보가 많아서 그래요?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불리한 선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시험 문제 아직까지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갖고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그냥이야 정보의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럼 너무 많이 보유하면 그냥이야 도덕적 해이야. 부족하면 역선택.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이거 갖고 막 장난치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게 있나요? 외부 효과의 별표를 2개 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력합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무조건 떠요. 자, 이것도 부동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이유인데, 자, 지금
그냥입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까? 그 외부 효과도 그냥이야. 시장이 실패야.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른쪽에 박스를 보시면 정의회복과와 부의회복과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거는 긍정적과 부정적이 있어요. 외부 효과. 자, 그러면은 아까 공공재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럼 생태공원이 있다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니까 부정적, 긍정적 정의회복과가 되는 거죠. 정의회복과가 돼서 이걸 이제 정의회복과, 외부 경제라 그래요.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 집 앞에 쓰레기나 화장터가 들어왔으면은 막죠. 긍정적, 부정적, 부의회복과라 그래요. 그래서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근데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그렇게 어렵게 뜨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보는데 아직은 기본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따라서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시장의 외부예요. 창밖의 외부가 아니라. 그래서 시장에서 만약에 거래 당사자가 자, 공급자가 만약에 수요자한테 물건을 팔면 그냥이야 돈을 줘. 그럼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걸 가격기구를 통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시장이 잘 돌아간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나요? 근데 토지가 부동성과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토지가 그냥 있어? 인접돼 있어. 움직이지 않으니까 외부 효과라는 게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장의 외부인데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토지가 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만약에 A가 살고 여기 옆에 C라는 애가 있고요. B라는 애가 있고 D라는 애가 있어요. 따라서 인접성, 부동성, 토지는 움직이지 않거나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토지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외부 효과 발생해요. 그럼 만약에 이 A라는 애가 여기다가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원까지는 모르죠. 공원은 어떻게 얘가 합니까? 그죠? 자, 정원 같은 걸 이렇게 얘한테 만들어 준다면 이건 부입니까? 정입니까? 정 플러스 정의회복과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 얘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 따보세요. 무임승차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만약에 야, 너 공원을 만들어라. 그럼 공원은 그냥입니까? 공공재 성격이 강하죠? 그럼 얘한테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정부가 보조를 안 해주게 되면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생산이 돼요? 제대로 안 돼요? 과도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럼 이거는 그냥이 돼요? 아까 이 공공재를 보조해줘야 돼요. 보조해주는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부의복과는 뭐냐면 부의복과가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얘가 공장을 해요.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요. 폐수를. 그러면 자, 여기가 양식업 하는 애예요. 얘가. 그럼 양식업이 물고기들이 다 눈깔이 막 뒤집어 까져갖고 다 죽겠죠. 그죠? 그러면 긍정적, 부정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돌아가려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해주는데 얘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조해줘야 돼? 때려줘야 돼? 규제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럼 정의복과는 정부가 그냥 된다? 보조해줘야 된다. 규제는 보조한다? 규제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볍게 생산한다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 생산만 아니라 소비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담배를 피면은 그냥입니까? 옆사람이 피해를 봅니까? 정의복과 부의복과죠. 맞아요? 근데 내가 생산해요. 소비를 해요. 소비에 대한 걱정에 대한 제가 손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어떤 대가가 안 일어나지만 또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가소 생산되거나 이따 나가겠지만 과대 생산되면은 그냥입니까? 시장이 실패입니까? 누가 개입해야 돼요? 그럼 이건 그냥 해야 돼요. 생산하게끔 보조해 줘야 돼요. 적정 배분으로 가고. 맞아요? 자, 이건 그냥 해야 돼. 때려줘야 돼. 규제해서 양을 좀 줄여서 효율적인 배분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들어보세요. 이 저자분이 이런 것까지만 체크했는데 아까 생산에서만 나타나요? 소비에서도 나타나요? 둘 다 나타나죠. 그죠? 그것만 생각하시고, 자, 생산, 소비 다 나타난다는 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토지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뭐의 특성 때문에? 토지의 특성.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시험 문제 어렵게 안 나옵니다. 만약에 자 보세요. 외부 효과에 대한 특성은 시장이에요? 시장의 외부예요? 외부죠. 지금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럼 시장을 통했어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어요? 안 하죠. 분위기 안 좋아? 빨간색 갖고. 그다음에 시장. 빨간색. 빨간색 시장이에요. 시장 이게. 그럼 시장을 통했어요? 통한 건 아니에요. 안 했죠. 얘기해 보세요. 시장 통했어요? 그죠? 거래 당사자예요?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을 따라서 제3자라 그래. 거래 당사자는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3자라 그러고 얘네들은 원했기 때문에 의도했지만 얘가 공원을 만들려고 하거나 폐수라는 건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빨리 맞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 했다면 딱 잡아떼야 돼요. 그럼 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준비됐어요? 시장을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거래 당사자요? 제3자야? 의도했어 안 했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줬지? 내가 말하는 순간 줬어요. 그럼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밌어요? 자, 그럼 이건 그냥 딱 잡아떼야 돼. 준비됐어요? 그럼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맞죠? 그럼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거래 당사자다, 제3자다. 제3자. 의도했어? 뭐 어렵니? 그냥 딱 잡아떼면 되는데. 의도했어, 안 했어? 손실에 대한 보상 했었어, 안 해줬어? 이익에 대한 대가 안 해줬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부가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들어보세요. 만약에 1번지와 2번지가 있다는 건 토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분이 옆집을 쓸어줘요. 그래서 환경이 막 개선돼요. 그다음에 정의해볼까? 그럼 긍정적이죠. 그럼 공동 노력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서 여기 혜택을 받으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 그냥 해요. 무임승차해. 이게 공공재해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럼 이 할아버지 어떻게 계속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이게 만약에 생산자라면 생산을 하겠어요? 적게 생산하겠어요? 그다음에 과소생산. 과소생산하는 거죠. 자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했습니까? 과소생산. 이해 갔어요? 근데 아까 부회복과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공장에다 폐수를 내려보내요. 내려보낸다면 자 여기가 토지가 있으면 얘 토지가 있으면 A와 C가 있다. 그럼 양식업을 하게 되면은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긍정적, 부정적? 근데 공해방지 시스템 설치하는데 비싸기 때문에 설치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추가적인 사회가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럼 개인의 비용을 줄였죠. 그럼 비용을 줄이니까 과소, 과대 생산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정부. 그러면 얘는 그냥 얘네 보조해줘야 돼. 보조. 그러면 생산을 더 해줘야 되지. 이게 봐요.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 때려줘야 돼. 규제해야 되죠. 그럼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좀 줄일까요? 줄이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 그래요? 따라서 시장의 실패. 적정 배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박스부터 볼게요.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박스 있어요? 그럼 정해복과는 외부 불경제, 얘는 외부 경제. 부해복과는요? 옆에 있는 거 읽으세요. 외부 불경제. 자, 둘 다 시장을 통했어요?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다, 제3자다. 의도했다, 안 했다? 그럼 이에 대한 대가 손실의 보상 안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자 정해복과는 공공재 같은 거 하라 그러면은 생산을 안 하겠죠. 과소생산이 돼요. 소비도 과소소비인데 그냥 참고하시고 뭐에 실패? 누가 개입해?
이건 규제해야 돼, 보조금을 지급해야 돼.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거죠. 지금 박스로 보세요.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켜서 적정 균형으로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의복가는 아까 이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 자기 비용을 줄였죠. 그럼 적게 생산하겠어요? 반대로 과다 생산하겠어요? 또 아까 담배를 피면 또 과다 소비할 수 있죠. 뭐의 실패? 그러면 이건 보조해줘야 돼, 규제해야 돼. 각종 부담금을 부과시켜버리죠. 공해방지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걸 제정해서 어떻습니까? 생산 소비를 감소시켜서 최적으로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로서 그냥 보는 게 좋아요.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실패라는 단어가 있나요? 정부의 실패.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저자분이 쓰신 게 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좌측에 그냥 양가로 보내보시면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좌측에 양가로 5번 찾았습니까? 그 옆에 외부 효과의 조그만 글씨에 부동성과 인접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외부 효과 옆에 보시면 조그만 외부 효과의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토지가 움직여요, 움직이질 않아요. 무슨 성?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으니까 따라서 인접성.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동차 기억나시죠? 자동차. 그러면 모닝이라는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외부 효과란 말을 쓸 수 없죠. 그럼 모닝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모닝의 가치가 올라가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토지는 그냥이야 움직이지가 않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29번지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섰으면은 값어치가 올라가죠. 얘기해봐요. 그다음에 외부 효과. 그 토지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모닝은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외부 효과는 힘드니까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얘기해요. 무슨 성하고 무슨 성. 이게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고 그럼 우측에 다시 한번 복습. 내가 뭐 했다면 그냥이야 딱 잡아떼야 돼. 준비됐어요? 시장기구를 통했어요?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의도했어요? 그럼 정의해볼까는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어요? 그럼 시장이 돌아가 안 돌아가?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해서 이 하게끔 보조를 해주는 거죠. 왜? 정은 생태공원이나 우리한테 학군이 조성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정의해볼까 되니까. 맞죠? 그래서 개념에 보시면은 이 시장기를 통하지 않고 제3자 의도하지 않아서 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의해복과 발생되면은 사회 최적량보다 그냥입니까? 적게 생산됩니까? 적게 생산되죠. 찾았어? 또 이 소비도 가소소비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럼 대책은 아까 했는데 그냥이야 보조금을 지급해. 그래서 직접 공급해서 가소생산이나 가소소비 문제를 해결하죠. 부의복과는 아까 쓰레기 소각장이나 공장의 폐수를 내려본다는 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럼 개념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 의도하지 않아서 손해대한 배상 안 했죠. 그럼 공해를 유발하는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해기업이 아까 폐수를 내려보냈어.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요 생산비를 줄였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더 많이 생산합니까? 많이 소비할 수도 있죠. 누가 개입해요? 그럼 이건 그냥에 대해 규제를 해야 돼요. 환경부담금을 적용시키는 아까 그 박스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부 효과는 생산에서만 나타납니까? 소비 과정에서 나타납니까? 둘 다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따라서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자 볼게요. 들어볼게요. 자, 정부의 실패라는 자체가 이제 배우실 게, 그럼 아까 제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게 세금을 때리거나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자 갑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해서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됐습니다. 자원 배분이 안 돼서 자, 그걸 시장의 실패라 그래요.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하죠? 정부가. 맞나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염두에 아실 만한 걸 얘기해 보겠는데요. 아까 세금 때리는 거와 아까 임대주택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세금 때리는 조세는 직접일까요? 이건 간접적 개입일까요? 간접이에요.
얘기를 해보세요. 양도소득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자, 이걸 갖고 이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냥입니까? 시간을 줍니까? 시간을 줘요. 얘기해봐요. 시간을 주죠. 그래서 가격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2017년 우리가 8.2 정책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018년 4월 달에 중과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정부가 이건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이에요. 따라 간접. 따라요, 간접. 간접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조정해서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것 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중과시킨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팔려고 생각하죠. 그럼 공급 물량이 무조건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서 간접으로 개입을 한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럼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져요. 그건 누군 생각? 정부 생각이에요. 정부 생각. 맞아요? 정부 생각. 정부 생각. 근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양도세를 중과한 사람은 1주택이요? 다주택자예요. 자, 정권 바뀌면 되는데 멸망합니다. 그럼 내놔요, 안 내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조세에서 동교로가를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동교로가. 그럼 동교로가가 발생된다면은 무슨 말이냐? 이 동경은 따라서 꽁꽁 얼어붙는다. 그 물량이 잠긴다는 거예요. 그럼 물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공급이 줄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더 안 좋아진 거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안 좋아졌죠. 맞죠? 그러면 따라서 그러면 올라가서 안 좋아진 거는 따라서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도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 강의를 이제 올해 바뀐 게 자꾸 지금 시장 상황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시장 상황에 지금 알기 때문에 자꾸 시장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럼 양도세를 중과시킨다는 걸 실패로 돌아갔죠. 그럼 그냥 다른 정책을 써야 돼. 다음에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걸로 바꾼 거예요. 관심 좀 가지세요. 그게 학계론에 나와요. 세법이. 맞습니까? 그다음에 공시지가를 올려버렸어요. 그죠? 공시지가 갖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공시지가를 올리면 그냥입니까? 보유세가 올라갑니까? 그러면 내놓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나 양도세를 중과했더니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게 뭐의 실패다? 정부의 실패로 들어갔죠. 아시겠어요? 분양가 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분양가 규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그죠? 분양가 규제. 분양가가 높아야 돼요? 분양가가 낮아야 돼요? 낮아서 제한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분양가 규제가 지금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예전 정책도 있었어요. 그때 교훈이 없을까? 교훈이 있을까?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겪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는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죠? 여기 가장 타겟이 어디냐면 이 강남의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이 그냥입니까? 조합원이 있습니까? 조합원이 수입이 달라지거든요. 분양가를 떨어뜨리게 되면 그냥입니까? 수익이 안 생깁니까? 안 생기다 보니까 투기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예전에 벌어졌냐면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신규 주택을 안 만듭니까? 안 만들어요. 물량이 딸리죠. 그럼 기존에 있는 중고주택 가격이 시세차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중고주택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시장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 분양가 규제는 장기적으로 물량이 나온다, 물량이 안 나온다, 안 나와버려요. 그럼 뭐의 실패? 정부의 실패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정부의 실패는 누가 개입해서 그래요? 정부가. 그래서 정부의 실패 보고 있어요? 그럼 정부의 실패란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했죠. 근데 정부 개입이 시장 실패를 치유했어요? 치유하지 못했어요?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는다라는 경제적 용어를 써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넘겨볼게요. 참 재밌는 거 제가 했는데, 자, 아까 재밌는 게, 따라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세금은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입니다. 세금은 직접으로 개입한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해보세요.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으로 정부가 아까 양도세를 때렸다는 거는 공급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상에서 영향을 미쳐갖고 가격과 거래량을 변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왜 토지를 수용하거나 공용개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정부가 땅을 사서 개발해서 남한테 팔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자기가 직접 개입을 합니까? 개입을 해서 직접 거래량을 갖고 자기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잡으셔야 됩니다. 요건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치시고, 특히 어디가 중요하냐면 거기 보시면은 토지정책 수단이라는 단어가 있죠. 수단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근거와 수단은 다릅니다. 근거와 수단은. 자,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근거예요? 이유예요? 수단이야? 수단이라는 건 어떤 방법을 쓴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근거와 수단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제가 수단이라고 해놓을게요. 옛날엔 방법이라고 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시장에 개입하는 건 토지 때문에 그래요? 주택도 그래요? 주택도 정책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토지와 주택 정책을 나누지 않고 그냥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으로 나와요. 근데 이 저자는 이제 토지 정책이니까 토지 정책 수단으로 가자는 거죠.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이죠?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따라서 토지 이용 규제, 용도지역지구제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따 나갈 거니까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는 자, 아까 제가 예습을 해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면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지역지구제는 자, 아까 이런 게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역지구제를 아예 그냥 다 나가기도 한데요. 자, 아까 주택과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게 무슨 이용 규제라고요? 토지 이용 규제예요. 그래서 밑에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나요? 자, 얘는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법적 사회적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나중에 하겠지만 토지 수용은 그냥입니까? 개인의 땅을 뺐죠.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을 제한하는데, 다음에 지역지구제, 건축 규제, 이거 나중에 이제 다 배우세요. 공법에서. 다음에 각종 인허가, 허가낸다, 인가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가면 다 토지 이용 규제를 찍으셔야 돼요. 인허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보다 아까 제가 직접과 간접을 묶으라 그랬죠. 얘가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99%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물어봐요. 그 예제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이냐 아니면 간접적 개입이냐, 방법이 수단입니다. 자, 그럼 직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자, 들어갑니다. 정부가 공적 주체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그럼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접. 그래서 처음 하니까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직접 개입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누구와 누구의 역할을 한대요.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럼 소극적이라고 나왔어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그러니까 시장을 불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공영개발, 택지 공영개발이라는 걸 나중에 또 우리가 공법 시간에 또 배웁니다. 이 공영개발은 판교 신도시 같은 걸 개발해요. 그러면 땅을 그냥입니까? 신도시 같은 건 토지를 수용합니까? 그럼 보상 절차를 거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수요자 역할을 해서 개발해서 또 공급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지금 택지 공영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수용하고 같이 묶으세요. 자, 그러면 정부가 공공시장에,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 토지시장의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서 간접이다, 이건 직접이다. 정부가 땅을 사고 가공해서 판매한 거잖아요. 그건 직접 개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토지를 수용한다는 건 개인의 소유권이 그냥입니까? 정부로 이전됩니까? 이전돼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깐만 제가 토지은행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자, 토지은행이라는 것은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LH공사라고 들어오셨나요? 얘네들이 이제 이 토지은행을 또 관리하고 얘네들 주체로 이제 LH공사가 하는데,
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은 비축한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비축해서 우리가 비쌀 때 좀 쌀 때 개발지 미개발지 그래서 매입했다가 나중에 공급자로 파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간접이다, 이것도 직접이다? 직접이 들어가요. 나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해서 비축했다가 민간한테 팔거든요. 대여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세금은 직접이었어요, 간접이었어요? 간접이죠. 세금은 간접이에요.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간접적 개입과 직접적 개입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 개입은, 자, 요거는 우리가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어서, 자, 이 간접적 개입은 정부가, 아까는 직접 개입은 정부를 좀 어떻습니까? 정부가 시장을 좀 불신했죠. 근데 이건 좀 신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식한 말로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경제적. 그럼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주려면 보통 개발하려면 돈이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장에 대해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조. 그럼 보조도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간접이죠.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그냥 해요.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럼 세금이 제가 간접이었죠. 그죠? 조세를 감면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세 정책이 다 저거예요. 간접. 조세를 감면시키거나 조세를 또 부과할 수도 있죠. 아까 종합부동산세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걸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상 지원을 해줍니다. 금융상 지원. 자, 그 다음에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죠. 그 정보 같은 또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행정상의 또 지원을 또 해줘요.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오면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 들어가 볼게요. 간접적 개입 보고 계시죠? 그럼 시장기구 툴 유지 박스, 조세, 행정, 금융상 지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세 같은 게 이제 경제적 동기부여해서 보조금이나 세금을 걷고요. 토지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 밑에 사적 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제고하고, 또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그러면 공시지가라는 건 누구든지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에 대한 그 토지시장의 정보의 창출 및 제공은 또 이것도 행정상 지원으로서 지가정보나 지적정보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실 때 암기하는 것보다 아까 직접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합니까? 그럼 사서 팔고, 얘도 사서 매입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팔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따라서 공영, 공공, 토지 수용 이렇게 나오면 다 직접적 개입으로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은행이 이따 잠깐 보여드리면 이걸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공공토지 비축 제도도 그냥입니까? 공공이라는 게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맞죠? 그래서 공영이구나. 그러면 그냥입니까? 정부가 합니까? 공공도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토지를 수용했다는 건 직접 그냥입니까? 샀습니까? 사서 개발해서 팔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은 직접이에요? 세금은 간접이에요? 간접. 보조도 간접이죠? 금융상 지원이라든지 행정상으로 정보는 다 간접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가장 잘 뜹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갖고 염두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토지 수용, 공영, 공공 이런 게 나오면 다 직접적 개입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주택정책도 나왔었거든요. 기출에. 자, 우리가 행복주택 같은 거 아시죠? 공공임대주택 만약에 정책이라는 걸 썼다. 그럼 시험 문제 행복주택이 어디냐면 LH공사라고 아시죠? 얘네들이 이제 이걸 공급해요. 그럼 간접이다, 얘도 직접이다? 직접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간접은 조세, 행정, 금융상, 정보 제공 이런 거 나오면 간접적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밑에 보시면 용도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용도지역지구제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게 또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자,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직접 개입이에요. 토지 이용 규제예요.
토지용 규제고 하나 잡았던 게 외부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효과 나온다? 외부 효과. 자 보세요. 아까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는 건 정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럼 부의 효과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됐다는 것은 자 아까 외부 효과 자체가 그냥입니까? 시장이 실패였습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해요.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이걸 제거합니다. 제거해서 감소시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저자분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형평성 문제예요. 그다음에 효율성, 형평성. 효율성과 형평성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적인 이념이 이용을 잘하자는 것은 따라서 효율성. 잘 이용하는 건 효율성을 잘한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이 더 먹으니까 그냥입니까? 나눠줘야 됩니까? 따라서 분배, 형평성. 형평성이 이제 분배를 하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얘도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장점은 그냥 했어요. 토지를 잘 이용했어요. 따라서 이용은 가수가 아니라 이처럼 잘 이용했다는 거죠. 그럼 무수성을 높인 거죠. 효율성을 높인 거예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게 참 이게 학개론이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나왔던 게 지역 간의 형평성이냐 아니면 세대 간의 형평성이 다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세대라는 것은 아파트 300세대 500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현 세대와 후세대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300세대 500세대야 현 세대와 후세대야.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넘겨주게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현 세대와 후세대라는 것은 자 아까 제가 앞쪽에서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냥요 환경이 개선돼요. 그러면 공장이 없어지니까 쾌적하죠. 이게 봐요. 그럼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내 아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죠? 그러면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간의 형평성,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자 가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가 A지역이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쪽에 또 공장이 있는데 주택이 있는데 이건 안 풀어줘요.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지역 간의 형평성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가격 격차가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또 하나 칠게. 무슨 간의 형평성은 유지되죠? 세대 간. 근데 무슨 간의 형평성은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경제적 개념에 아까 제가 1번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규제했다는 건 들어갔죠? 근데 어디다 청구하시면 부의 효과를 그냥 했어요? 차단했어요. 제거했다는 거죠. 찾았나? 그럼 얘도 부의 효과를 그냥 했습니까? 해결을 했습니까? 지역지구제도 해결했죠? 정치에 들어가고요. 자, 따보세요. 이용, 효율성. 그럼 이용을 잘하자는 건 무슨 성이 높아졌죠? 효율성만 높아진 거죠. 재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재고하고 재고는 달라요. 아까 재고는 따보세요. 재고주택. 재고라는 것은 높인다는 뜻이에요. 봐봐, 잘 봐. 저희지, 저희. 그럼 효율성을 낮춰, 효율성을 높여.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니까 그냥입니까? 환경이 좋아집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그럼 집적이라는 것은 얘네들끼리 주거용으로 확 묻히니까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게끔 더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3번에 밑에서 두 번째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해서 이 지역이 주거전용지이니까 쾌적성이 증가해서 환경이 좋아졌죠. 다음에 세대 간의 형평성. 이 세대는 무슨 세대와 무슨 세대? 현 세대와 후세대 간의 형평성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아까 지역지구제 문제점이라는 게 있나?
자, 문제점은 무슨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역 간. 그래서 지역주제 시시는 주거전용지구나 상업지역처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집가는 상승할 수 있고, 자, 문화재 보존지구나 여러분들 그린벨트라고 들어보셨죠? 개발 제한 지역, 구역. 그런데도 이제 자연보존 지역 같은데 규제가 심한 지역의 집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간의 형평성이죠? 지역 간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규제가 심하게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재산상 불평등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따블셋 밑에 TDR, 밑에 3번에 TDR 있잖아요. 갑자기 영어 나오니까. 그럼 TDR은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영어니까. 그래서 TDR이라는 제도가 외국에 생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볼게요. 좀 더 보세요. 자, 일로 와봐요. 자, 이 주거지역으로 바꿨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어울리게 토지를 잘 이용했습니까? 따라서 이용, 효율성을 높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가 됐지만 무슨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돼요? 지역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TDR이라는 건 아직 안 들어왔지만 미국에서 이 TDR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고 있죠? 그러니까 TDR은 뭐냐면, 자, 들어볼게요. 자, 개발권 양도입니다. 개발권을 양도한다는 얘기예요. 양도 또는 이전한다는 거죠. 이전 제도인데 TDR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트랜스퍼라는 게 있죠. 그건 그냥요 양도예요. 디벨롭먼트가 개발이에요. 라이트가 우리 권인데, 그럼 개발권을 양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못하면 용적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사고 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제도야, 3번 미국이야. 우리나라 아직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다는 거죠. 시행되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냥 있어요. 그린벨트가 있어요. 그린벨트를 우리 공법 시간에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배우세요. 그럼 그린벨트라는 것은 자연보존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막죠. 개발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돌이를. 근데 또 얘가 이제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해요.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해서 여기는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냥입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입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 나타나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어요. 미국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실시가 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 토지를 이용할 수 없죠. 그럼 소유권을 막는 거예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개발권은 없는 거죠. 자, 개발권은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개발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는 손실이 들어와요. 공적 제한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보상을 안 해줘야 돼요? 손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우리나라는 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근데 이제 미국은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기구에 맡겨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들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소유권은 있는데, 자,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개발권을 줘요. 개발권을 줘서 이걸 양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양도예요? 개발권 양도예요? 개발권 양도. 그럼 얘는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얘한테 개발을 하게끔 해서 1층, 2층, 3층, 4층을 주는데, 자, 미국에도 그냥요 용도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너 4층 못 줘. 그래서 개발권을 안 주거든요. 그럼 소유권이 딱 있고 개발권이 안 주니까 얘가 미국 놈이니까 어머 no 그럴 거 아니야. 너 왜 그래?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얘는 아까 보상을 해줬어. 정부가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킵니다. 일치시켜요? 분리시켜요? 소유권을 넘기겠어요? 개발권을 양도하겠어요? 개발권 양도죠. 그래서 TDR 증서를 넘기게 되죠. 그럼 얘는 공짜로 합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을 줍니까? 이익을 주죠. 맞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얘한테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손실이 완화됐죠. 그러면 이거는 자 보세요. 무효성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생긴 거죠. 아시겠죠? 들어가 볼게요. 지금 TDR 보고 있어요? 자, 개발권 증서를 시장에서 매도하여 현금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그럼 개발권과 소유권을 펜들어 일치시켰어요? 분리했어. 그럼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한테 소유권을 부여했어요? 개발권을 분리했어요?
개발권을 부여했죠. 그럼 개발권 상실로 인한 손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개발이익을 보상한 거죠. 체크하셨죠? 2번 별표. 정부가 직접 했나요? 시장기구를 통했나요? 그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었어요? 재정 부담이 없었어요? 없었죠. 자, 미국에서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시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자, 그럼 4번. 규제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공적 기관으로부터 부여받는 개발권을 시장에서 매도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또 토지 소유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 개발권 양도제 이전 제도라고 해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직접적 개입에서 따라서 토지은행, 토지은행. 아까 토지은행 기억하시죠? 그럼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토지은행이라는 것은 토지를 비축해 놓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시행 안 되고 있다, 시행되고 있다. LH공사에서 한다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정부가 미리 비쌀 때, 쌀 때 미개발지를 매입을 해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면서 그냥입니까? 토지를 삽니까? 사서 대량 구입했죠. 비축했다가 시장을 조절해서 수용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게 팔거나 대여한다는 거죠. 그러면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적 개입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미개발지를 비쌀 때, 쌀 때,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구입해서 비축했다가 민간에 팔거나 대여하거든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건 공적 주체가 재원을 투입해서 사전에 미개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 확보해서 공공자유부나 공공임대부로 비축했다가 민간의 토지 소유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축한 토지를 공급했죠?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이 중요해요. 직접 개입 방법 수단이라는 게. 맞죠? 공공자유라는 건 뭐냐면 그냥 미개발지를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되는 건, 자, 보세요. 이따도 하겠지만은 아직 개발이에요, 미개발이에요. 그러면 빈민들이 와서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죠. 그럼 이런 관리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관리를 안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관리를 한다면 이걸 그냥입니까? 임대해 주는 게 낫습니까? 공공임대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공공자유는 미개발 아무런 수익 없이 그냥요 방치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무담점전합니까? 무담점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이걸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임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유한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게 공공임대보이거든요.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있다. 넘겨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토지은행 제도가 없어요? 아까 있다 그랬어요. 1번 별표. 그래서 공공토지에 비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토지 비축 계획을 수행입하고, 아까 LH공사 아시죠? 얘가 한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토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아까 TDR은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 안 되고 있죠. 얘는요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자체에서예요, LH가요. LH가 직접 관리한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토지은행 제도의 기대효과라는 게 있죠. 그럼 1번과 2번과 체크하세요. 자,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그럼 정부나 공적 주체가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겠죠. 사적 주체에 대한 무질서한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아까 따라서 난개발, 아까 모델하우스 줬는데 그냥이야 봉고차가 대절돼 있어. 외곽 나올 수 있죠. 그럼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 SOC 사업 같은 게 이제 공공재거든요. 이런 돈 많이 들어가는 거나 상업용지, 주택용지 등을 비싸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이 토지 시장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토지 시장을 안전화한 데까지만 가져가세요. 근데 3번 갈게요. 그냥 있다 단점이 있다. 단점은 공공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려면 그냥입니까?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갑니까? 매입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아까 공공자유보유를 하게 되면 그냥해요 빈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져요. 그럼 관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철거를 하는 게 좋아요?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직접 보유하는 게 좋아요? 공공임대로 남한테 빌려주는 게 좋아요? 빌려주는 거죠. 2번 보고 있어요? 민간의 토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비축토지에 빈민들이 불법 무담 점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공공자유 보유, 즉 방대한 토지 관리상의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럼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자유보유로 정부가 갖고 있어야 돼요? 임대해 줘야 돼요? 임대보유가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부가 샀다는 소문이 들면 땅값이 올라가죠. 근데 정부가 산 땅이에요, 주변 땅값이 올라가요. 그럼 투기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자 정부가 매입한 땅이 올라갑니까, 주변 지역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66페이지로 다시 가보세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자 따라보세요. 근거, 수단. 근거와 수단은 달라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자 들어보세요. 세금의 양도세를 부과한 거는 아까 요거는 간접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그럼 양도세를 부과했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뛰어든 근거입니까? 근거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근거냐 이게 방법이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자 들어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유라는 게 있었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볼게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페이지 62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62페이지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근거라는 것은요, 자 근거는 만약에 투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안 개입해요, 개입하는 근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문제. 그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건 어떤 수단입니까, 뛰어든 근거가 됩니까? 근거가 돼요. 맞나요? 근데 넘기시면은 지금 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건 근거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을 썼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수단으로 정부가, 거기 보시면 조세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조세는 간접적 개입 근거예요, 방법이에요? 방법을 썼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찍어 드린다면, 토지정책 수단에 직접과 간접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토지 수용, 공영개발 이런 게 나오면 무슨 개입? 직접. 조세나 보조, 행정, 금융상 지원 나오면 간접적으로 됩니다. 여기 가장 유력해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수단, 자 근거예요, 뛰어든 방법이에요. 방법과 수단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지구제는 아까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했으니까 그냥입니까, 토지 이용 규제입니까? 자 정해복과를 차단했어요, 부해복과를 차단했어요? 부해복과 차단했죠. 아니 여기 부해복과 차단했잖아요. 그럼 부해복과도 시장 실패를 수용한 거죠. 이것도 외부 효과 해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 보세요. 자 그냥입니까, 이용을 잘했습니까? 그럼 얘는 무슨 성이 달성됐죠? 효율성. 근데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야기된 거죠. 맞나요? 그래서 나온 게 그냥이요, TDR이야. 오른쪽 TDR 보고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 TDR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어떻게 알았어? TDR이니까. 맞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거죠. 맞나요? 근데 토지은행은, 자 영어 좀 할게. 그다음에 랜드뱅킹. 있잖아, 랜드뱅킹이라고. 그럼 번역하면 토지은행이에요. 근데 이건 영어지만 그냥이야, 얘는 시행되고 있어. 이건 들어왔다는 거예요. 찾았죠? 그죠? 그러면 이건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이고, 넘기시면 지자체에서 한다, LH공사가 한다. LH공사가 하죠. 다 지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돼?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고 시장에 대한 토지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그냥이야 매입비가 들어가고, 그냥이야 관리 문제가 생겨. 주변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좀 더 하려다 여기까지만 또 효율적인 배분이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는 주택정책으로 들어갈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